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등락을 거듭하던 우리 양시장 코스피는 1.33% 상승으로 코스닥은 0.67% 하락으로 양시장 온도차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잦아들면서 그 공포감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계 각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불안정한 유가도 여전히 증시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오를 때 남들보다 더 잘 가는 종목,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빨간불 켤 수 있는 종목들 가려내는 이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들 함께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금요일의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할 이재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선 2부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가득 해주셨고요. 이제 금요일 이 시간에는 늘 또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사실 이제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본적 분석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부분과 함께 사실 이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담도 내일 없고 주말에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가 분들이 한번 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매매하는 데 대한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 주말에 한번 또 리프레시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월요일장에 또 대응하시면은 또 새로운 기분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하실 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좀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우리 투자를 하시려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스트 트레이딩맨 이 방송 후에도 이재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지환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나옵니다. 네,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황들 그리고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강의 내용은 주로 이제 심리와 우리가 실제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먼저 이제 전략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 이제 강의 쪽으로 이어갔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투자 전략과 시황에 관련된 부분은 월요일 날 장 시작하는 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금요일은 우리가 이 매매 투자를 하면서 좀 알아야 될 부분, 한번 좀 리뷰를 해봐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방법에서 실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10분의 짧은 시간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사고 보유를 하고 팔고 어떻게 보면 딱 이 3가지 행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식 투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죠. 근데 이 부분에는 모두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전부 다 뭡니까? 다 내 의지로 하는 거다, 그렇죠? 누가 추천을 했든 어떤 방송의 매체에 영향을 받았든 어떤 식으로 했든 사고 팔고 보유하는 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의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뭡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죠. 책임은 또, 수익이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분 좋은,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 혹은 손실도 연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사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나는 왜 그 종목을 사고, 그 종목을 왜 안 팔고 들고 있고, 그 종목을 왜 청산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사고 파십니까? 아니면 누구의 권유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왜 수익 나는 사람은 계속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사람은 계속 손실이 나는가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좌절감을 겪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뚜렷이 기억나는데 오랫동안 이 관련된 회사를 다니고 거기서 매매법을 연구를 하고 또는 외국 가서 공부를 또 해보고 자격증도 따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복잡하게 연구를 했을 때와 어느 날 제가 만난 어떤 분이 굉장히 단순하신 매매법으로 하는데 이분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이게 한 10년 벌써 다 돼가네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나는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이만큼 했는데 저렇게 무식하게 투자하시는 분한테 수익률이 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제가 이제 증권회사 이렇게 보면 계좌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수익률이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주식시장은 이제 이성적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죠. 이제 무시 못할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한번 볼게요. 한번 여기 시청자분들도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 계좌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본인 계좌에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계좌에 딱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종목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왜 샀을까요? 그 종목들을. 어떤 연유로 그 종목들을 샀을까요? 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의 연구에서 사셨다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하죠. 본인이 노력했고 본인이 어떤 노하우가 있고 혹은 본인이 지금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어떤 섹터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괜찮은 방법인데 많지는 않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두 번째는 제일 많은 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방송을 보거나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는 거죠. 방송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혹은 경제방송을 보니까 서울경제 TV를 보니까 뭐가 좋다 하더라. 어떤 섹터가 유망하다라고 하더라. 혹은 어떤 그 섹터 안에 종목이 유망하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너무 많다 그렇죠.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지금도 좀 궁금한데 예전부터 계속 궁금했던 부분이 과연 저분 이제 상담하신 저분이 이런 변두리 종목을 어떻게 알고 사셨을까? 이런 종목을 어떻게 알고 사셨을까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거든요. 저조차도 그런 종목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잘 알지 못하는 종목인데 보통 이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이런 거죠. 언론 매체나 방송이나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산다 그랬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속칭 말하는 뭐 찌라시 같은 그런 비언론 이제 공식화된 매체들도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 다 쓰면은 문자나 정보가 너무 많이 온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사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인맥이죠. 지인 아시는 분, 야 누가 어느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 뭐가 좋다더라. 혹은 뭐 이런 식의 루머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지인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주식을 사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은 어때요? 요 과정에서 거의 한 90% 이상은 이런 과정으로 주식을 산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잘 안 난다 그렇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는데 수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나면 좋은데 수익이 잘 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진입하는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 그렇죠. 그럼 이번 우리가 시장에 코로나19와 연관돼서 굉장히 급락을 겪었을 때 과연 내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자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지금 이제 반등이 꽤 나왔기 때문에 반등권에서 회복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반등권에서 오히려 수익 전환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도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신 분이 있을 건데 만약에 수익 나신 분들 그 비율을 좀 따져보자면 실제로 지금도 계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승하신 분들보다는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힘들어졌느냐라는 부분을 이 진입과 연관돼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제 가정할 때 이런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월달 중순부터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작년 뭐 8월, 9월달 저점을 해서 12월달에 이미 상승했던 요 시기이기 때문에 이 2월달에 대부분 이제 고점에 물려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승, 하락, 설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만큼 나왔는데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의 고수 몇 분들을 고수인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있죠. 여기서 고점권에서 좋다라는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굉장히 추천하는 종목 위주로 전부 접근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아, 여기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다 무시하고 여기까지 오다가 설마 물 타고 설마 이제 여기는 자포자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30% 정도 손실 안고 왔으면 그래도 70%가 현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한데 문제는 현금화 시키지 못했다라는 점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또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 마스크 관련된 종목, 치료제 관련된 종목, 뭐 온라인 관련된 종목, 뭐 이런 데 접근하다 보면 어때요? 거기서 수익이 나면 좋은데 꼭 우리는 뉴스가 나올 때 산다 그렇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테마주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는 테마주를 거래하지 않지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서 뉴스 나올 때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꼭 테마주는 뉴스가 나올 때 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또 마이너스 한 20%, 30% 꽤 먹는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계좌는 50% 정도밖에 지금 남아있지가 않는 거죠. 50%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 50%라도 지금 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취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좀 물려있거나 혹은 위쪽에서 테마주를 사신 분들은 어때요? 지금 이 종목들이 다시 현금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반등에 적극적으로 또 동참하지 못한다 그렇죠. 왜? 테마는 여기서 형성된 테마나 여기서 형성된 테마가 다르다 그렇죠. 같은 테마면 그래도 이번에 올라갈 때 좀 버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들은 수익이 났다. 개미 지금 동학 개미 운동 벌어져 가지고 수익권에 들어왔다. 뭐 혹은 손실이 확 줄었다 이러는데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나는 마이너스 50%야, 마이너스 60%야. 사실은 굉장히 허다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신 분들만 혹은 종목 상담할 때 좀 수익 많이 나신 분들만 종목 상담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부분은 사실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신 분들의 계좌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반등 줬다고 지금 개인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이 과연 이겼을까요? 이 손실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실 거고, 그 중에 극소수만 지금 수익이 나셨을 건데, 그렇진 않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말을 앞둔 금요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나는 저렇게 사가지고 절대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났을까? 우리가 샀던 가정은 전부 이렇다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그다음부터죠. 그다음부터 뭐냐면 사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겠죠.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익이 난 상태면 좀 괜찮은데 이 부분은 이익이 난 상태일 수도 있고 혹은 손실이 난 상태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 난 상태에서 보유를 할 수도 있고 손실이 난 상태에서 보유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보유라는 거는 자기가 샀던 근거가 훼손되지 않으면 보유를 해야 되죠. 근데 그 부분이 훼손되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되거나 팔아야 되는데 잘 팔지 않는다 그렇죠. 먼저 이익이 난 상태를 볼게요. 이익이 났을 때는 보유를 하거나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피라미드 기법이라 해서 뭡니까? 내가 매수한 부분이 여기인데 올라갔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마다 더 사는 거죠. 사실 이제 공격적인 투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주식하고 좀 궁합이 맞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투자를 제일 많이 했던 게 제시 리버모어다 그렇죠. 제시 리버모어가 그래서 얘기했던 게 피라미딩이다 그렇죠. 처음에 시장의 눈치를 좀 보다가 여기서 조금 사고 그게 내가 가는 방향으로 맞으면 계속 공격적으로 더 사는 거죠. 저도 사실은 시장이 불안하지 않으면 이 방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뭐 요즘 같은 변동성이 큰 급락장에는 이게 되진 않죠. 보통 때는 여기에 선호하고 내가 처음에 조금 샀는데 내가 생각한 방향하고 반대로 가. 그럼 요것만 손절하고 끝내나는 거죠. 이게 제시 리버가 말하는 피라미드 기법인데 요런 게 굉장히 우리한테 좀 중요하게 와닿아야 되는데 사실 잘 안 와닿는다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건 뭡니까? 피라미딩이 아니고 오늘은 제가 이제 좀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건 요거다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건 이겁니다. 올라갈 때 공격적으로 더 사지는 못하지만 내려올 때 우리 물타기는 잘한다 그렇죠.
이럴 때 못하기 잘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물타기를 하는 심리라는 부분은 이제 저도 굉장히 심리학 하는 체험 많이 보는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의도라는 뭐 어떤 지역에 부동산을 샀다. 오피스텔을 하나 샀다. 오피스텔 샀는데 내가 이걸 1억 주고 샀다. 근데 이게 수익이 날 줄 알았더니 1년 정도 보유했는데 7천만 원이 됐다.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어때요? 그 옆에 오피스텔 여기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샀는데 7천만 원이 되면 오피스텔 거기 더 안 사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투자한 지역에서 지금 내가 부동산에서 까먹고 있다면 거기 내가 까먹는데 그래 네 한번 더 내가 더 사보자고 그 옆에 오피스텔 두 채, 세 채, 네 채 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부동산 살 때는 손실이 나면 거기 있는 지역 부동산 더 사지 않잖아요. 회복되기를 좀 기다리지.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어때요? 똑같이 1억 주고 샀는데 7천만 원 밖에 안 나온, 뭐 7천만 원 됐는데 3천만 원 까였다면 더 사는 거죠. 7천만 원. 5천만 원 되면 또 사는 거죠. 왜 부동산 투자에서는 손실난 구간 지역에서 더 사지 않으면서 왜 주식 투자는 더 사나라는 거예요. 사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개념에서 거의 똑같이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똑같고 주식을 타는 방법이나 부동산 사는 방법이나 세심하게 알아보고 그 종목을 처음에 조금 약한 것부터 해서 조금 공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빌딩을 샀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났다. 그럼 돈 벌어서 그 옆에 또 빌딩을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이 빌딩을 사는데 손실이 났는데 열받아서 그 옆에 빌딩도 사고 그 옆에 빌딩 사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식 투자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매체를 봤을 때 잘못 배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거를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혹은 관련돼 있는 사람들 혹은 이 관련된 종사자들이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투자를 권유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식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 많이 보냐면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 우리가 왜냐하면 상담하다 보면 아마 시청자분도 많이 보시는데 같은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첫 주에 전화할 때 파라다이스 15,000원입니다. 비중 10%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격대에 이제 계속 전화하면 번호를 보잖아요. 그러면 한 2주나 3주 있다가 오면 13,000원입니다. 비중 20%입니다. 또 한 2주나 3주 있잖아요. 매수가가 11,000원입니다. 비중 30%입니다. 뭡니까? 계속 물타시기 하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비중은 늘어나고 매수 단가는 내려가는 투자를 굉장히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알게 되지만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이제 투자가 계속해서 많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유를 한다라는 거는 이익인 상태에서 보유했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손실인 상태에서 이렇게 보유를 하다 보면 뭐냐면 계속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제 여기에 몰입돼 버리는 거죠. 어떤 심리입니까? 본전 심리. 본전까지는 찾아야 된다라는 심리. 그 심리가 계속해서 뭘 이용합니까?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추면 내가 지금 15,000원에 샀던 종목이 지금 10,000원이면 5,000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물 타서 13,000원 되면 3,000원 정도는 갈 것 같은데 또 물 타면 12,000원이 되면 2,000원 정도 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 계좌가 이제 수렁에 빠져드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주식 투자인지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꼭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청산입니다. 청산. 자, 청산인데 청산은 우리가 굉장히 좀 잘하면 좋은데 사실 진입보다도 절 못하는 게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수가 되면 진입은 하더라도 청산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고수가 많으신 거죠. 왜냐하면 진입은 굉장히 과감하게 합니다. 누가 사라 하면 좋다, 오케이 그러면 삽니다. 어느 방송에서 사라고 하면 삽니다. 그렇죠? 쉽게 삽니다. 근데 청산해라는 말은 잘 안 지키죠. 왜냐하면 이익 확정에 대한 부분은 이게 더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이게 지금 팔았는데 더 가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 더 가나 덜 가나라는 부분은 내가 기준이 있으면은 더 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더 가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제일 못하는 게 이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인데 바로 이겁니다. 손실 확정. 뭔가 손실을 확정 지으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손실이 아무리 많이 나도 들고 있으면 손실 난 것 같지 않은데 그걸 파는 순간 손실 확정된다는 거죠. 가장 큰 심리가 뭘까? 바로 이 본전 심리입니다. 본전 심리. 본전 심리. 본전 심리라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 원 주고 산 종목이 지금 5,000원인데
이 종목이 10,000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심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날 수 있는 수익이 10,000원이 되고 여기서 올라가는 게 비용이 5,000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10,000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5,000원을 선택합니다. 왜? 그 5,000원은 일단 그 종목에 대한 본전이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러면 이 본전 심리에 맞물려가지고 뭡니까? 지금 위쪽에서 테마주 사신 분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장에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에 못하는 거죠. 그 종목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기회비용도 상실되는 거죠. 기회비용도. 그래서 손실도 확정 짓지 못하고 손실은 키우고 그 다음 다른 종목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기회비용까지도 날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날아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진입은 누구에 의해서 혹은 어떤 매체에 의해서 진입은 할 수 있는데 그 진입 이후에 청산은 어떻습니까? 청산만 잘해도 사실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손실을 좀 짧게 가져가고 이익을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손실은 어때요?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이익은 짧게 가져가는 거죠.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하는 개념하고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이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실을 짧게 가져가는. 그러다 보니까 정리할 때 어때요? 이익이 난 종목을 먼저 정리해서 손실이 난 종목을 계속 메꾼다 그렇죠. 손실이 난 종목을 잘라가지고 이익이 난 종목에 더 엎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손실을 키우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제인데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이쪽 계통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회사도 다녀봤고 외국 회사도 다녀봤고 개인 투자가도 해봤고 지금처럼 뭐 전문위원도 해봤고 여러 가지 경우 케이스를 다 해봤는데 사실 어디서 매매하나 매매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는데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이 청산이죠. 청산을 누가 강제적으로 하냐 안 해주냐 차이입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에서 뭐 증권회사 같으면 아시는 것처럼 리스크 관리 팀이 있어가지고 내가 청산 안 하고 버티도 강제적으로 청산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로지 내 의지에서만 결정이 되다 보니까 내가 청산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가 가장 크게 좌우를 합니까? 결국에는 내 의지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만드는 뭡니까? 심리가 결국 나의 심리가 이제 이걸 좌우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어떤 기법도 중요하고 어떤 매매 방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에 따라 가지고 결론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단순하지만 결국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가장 자세를 겪었을 때가 언제냐면 나는 증권에서도 오래 다니고 굉장히 이 계통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연구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매매하시는 동네 아저씨보다 수익률이 작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이기는 방법을 알고 계신 거죠. 늘 이기는 투자를 하는 거죠.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금요일인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알아가지고 노하우를 많이 알아가지고 이론을 많이 알아가지고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는 방법을 단순화시켜가지고 내가 그걸 반복하면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들보다 증권회사 밑에서 일하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나 구두 닦는 분의 수익이 더 많이 났다. 실제로 모 증권회사 밑에서 구두 닦으시는 분이 한 40억 정도 수익을 내셔가지고 언론에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죠. 근데 그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분이 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구두를 닦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증권회사 밑에서 구두를 닦으니까 증권회사 모든 관계자들이 다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공통되게 좋다라는 종목 그냥 그거 사는 거야. 그냥. 그거 사고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기는 방법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오늘 주제인데, 그럼 이제 그 이기는 방법이 굉장히 내가 뭐 어떤 멘탈적인 방법 이외에 어떤 노하우적인 방법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는 자기만이 다 가지고 있는, 지금도 벌써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결국에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는 게 뭡니까? 주식시장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욕심과 두려움, 이 두 가지다. 결국에는 내가 이익에 대한 욕심과 손실에 대한 이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내가 정상적인 패턴으로 매매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외국계에서 한 7년 정도 다니는데 처음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매적인 부분보다도 심리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쪽에 오히려 더 많이 공을 들입니다. 신입사원들한테.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저도 어떤 책을 많이 읽었냐면, 권유를 받았냐면, 이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커라는 부분에서
책을 많이 좀, 외국은 이 포커를 우리나라처럼 도박으로 치지 않고 하나의 게임, 오락으로 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기는 승률을 높이는 뭐 방법이라든지 심리라든지, 특히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 책을 굉장히 많이 좀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중해서 많이 읽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결국은 이제 욕심이라는 건데, 이 욕심은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이제 막연한 기대입니다. 잘 될 거야. 내가 샀는데 어떻게 될까? 좋은 부분만 보는 거죠. 될 거야, 될 거야. 막연한 기대. 기대가 이제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막연한 기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욕심의 가장 큰 분 중에 원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막연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딱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종목은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샀고 이 산 부분이 한 요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서 그 부분에서 판다라고 생각하고 딱 계획을 세우면 막연하지가 않죠. 그럴 때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아주 현실적으로 전략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욕심이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욕심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렵던 부분이 뭐냐면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저도 과연 이제 이 매매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계좌가 줄어드는 손실감에서 오는데 어떻게 이 두려움이 오는가라는 부분을 사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이 부분에 이제 공을 들여서 많이,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왜 오냐고 하면,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모르면 일단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못하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이 차이점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이 모르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게 보통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얘기하는, 서양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 두려움은 이제 증권학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왜 두렵냐고 라고 물어본다면 딱 하나죠.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분명히 네 마음속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동양의 사상이죠. 동양 쪽에서 얘기할 때 주식 관련된 얘기를 일본 쪽에서 얘기할 때, 중국 쪽에서 얘기할 때 많을 때는 잘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하나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두려운 거고,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많이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꼭 한번 뭔지 인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자, 지금 이주환 전문가께서 오늘 주식 투자자와 관련한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참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익은 적게 가져가고 또 손실은 점점 더 키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유념하셔서 앞으로 투자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이주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셔서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남은 강의들 마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심리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여줄 건데, 제 계좌를 하나 보여줄 건데, 저는 뭐 이제 주식 관련된 부분도 역시 지금은 매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전에는 제가 미국 선물 거래사였기 때문에 선물 쪽에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있을 때도 선물 쪽 매매를 했었고요. 특히 상품 선물 쪽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선물 옵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났을 때 항상 나온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빼빼로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외국계 어떤 회사가 마지막 장 마감 이후에 시세 조정을 하면서 옵션 만기일 날 시세가 몇백 배 났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분도 기억하실 건데, 빼빼로 11월 11일 날 그게 발생됐기 때문에 빼빼로데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그때 제가 그 종목을 샀었습니다. 그 종목을 샀고, 정확하게 수익이 몇 배 났냐면, 수익이, 요 장면인데, 수익이, 250배가 났습니다. 250배가. 그러니까, 1,000원에 샀으면 25만원 정도 되는 거죠. 250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때 당시에 제 계좌입니다. 제 계좌고 지금은 이제 EBS 증권인데 이트레이더 증권 계좌고, 보시면 그때 매매 내역이 나와 있는데 11월 11일 날 거래를 그때 하고 12일 날 이제 정산한 내용입니다. 12일 날 정산한 내용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빨간 네모 부분에 들어와 있는 거 보면 그때 제일 크게 났던 종목이 뭐냐면
풋 252.5가 가장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국계 모회사가 동시 마감 이후에 2시 50분이었죠. 그때는 들어간 이후에 지수를 폭락을 시키면서 풋옵션 가격을 몇백 배 수익을 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산 가격인데 제가 산 가격을 보시면 이 가격입니다. 0.02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2,000원입니다. 2,000원. 샀던 가격이 매수한 가격이 2,000원이고요. 매도한 가격이 4.99로 나와 있죠. 매도한 가격이 49만 9천 원입니다. 49만 9천 원. 그러니까 2,000원 주고 산 상품이 49만 9천 원이 돼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50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250배 정도. 1,000원만 주고 사도 25만 원 수익이 나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그때 제가 계좌에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수익이 났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250배 수익이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부자가 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익이 나서 저 수익을 다 잃는데 6개월이 안 걸립니다. 6개월이면 여기서 난 수익이 전부 다 시장에 다 되돌려줍니다. 왜? 정상적인 매매로 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욕심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0배 수익이 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돈을 다 잃는데 6개월도 안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보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느냐, 왜 테마주 거래를 하지 않느냐, 왜 급등주 거래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급등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품 거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업이 선물 거래사니까. 미국 선물 거래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스템화시키고 매뉴얼화시키고 사람의 감정을 배제하고 운에 기대서 하는 매매를 배제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매매 방법이 만들어진 거죠. 제가 원래부터 대형주 거래만 하고 우량주 거래만 하고 이런 위험한 상품에 급등주에 테마주에 접근 안 하는 게 아니죠. 워낙 위험한 거래를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수익이 한 250배 나는 계좌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주에는 과연 그러면 제가 테마주 거래를 안 했느냐, 테마주 거래했던 내역을 다음 주에는 또 보여드릴 겁니다. 대부분 보시면 이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욕심내거나 심리적으로 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면 수익은 내 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도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1대1로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 이런 종목 왜 안 사냐, 이런 종목 왜 안 사냐, 테마주 왜 안 하느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심리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제가 아마 지금 현재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무료 카톡방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이제 아쉬움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부분을 전달해 드리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무조건 맞으니 따라와라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아마 이제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느낄 거예요. 이 숫자가 뭔지. 45, 50, 65, 70, 85. 자, 저게 뭘 나타낼 것 같습니까? 저게 이번에 급락할 때 현금화 비중입니다. 현금화 비중. 제가 카톡방에 계속해서 올렸던 부분이 바로 이 현금 비중이 내가 지금 몇 프로라는 거를 계속해서 올렸죠. 처음에 코로나19 연간업 때 시작할 때도 이미 45%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45%까지 들고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19 시작하기 직전에 50%였고, 코로나19가 조금 시작됐을 때 현금 비중이 65%였고, 진행됐을 때 70%였고, 마지막에 급락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중간에 급락하기 직전에, 이거는 위험 인지도가 있으니까 85%까지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게 이제 그동안 카톡방에서 제가 적어드렸던 현금 비중, 이번 코로나19 급락 사태 때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비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 비중을 유지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번 급락의 위기를 피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 부분을 참고했을까? 아니면 내가 매수했던 부분을 버티고,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오셨던 분들이 과연 있으셨을까?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올리지 않았는지 카톡방에 이제 계신 분은 다 아실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독서를 얘기하면 저렇게 못 따라하셨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미리 다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저렇게 따라오지 않으시고 폭락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날 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답은 다 가르쳐 드렸는데 다른 답을 계속 원하시면 드릴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러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단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가진 의지가 어디로 이게 됩니까? 주식 투자에서 뭡니까? 이기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이기는 방법. 뭐라도 좋으니까 이기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 방법은 사실 주식 투자가 어떻게 이론적인 배경이나 어떤 멋있는 말을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단순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한테 가장 맞는 방법과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방법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방법을 지금 보시면은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실 주식을 감각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일본의 투자자들도 있죠. 투자가도 있죠. 걔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하는데 잘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 메뉴를 가지고 있는데, 감각으로 하는 분들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론적 베이스로 10년, 20년 동안 이 시장을 버텨왔기 때문에, 저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다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에서 1, 2, 3위 들어온 사람들 3명 다 뭡니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고 할 때 일본의 감각이라 감각. 피터 린치나 이런 유명한 투자가들이 뭡니까? 아침에 내가 출근했는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체가 나한테 주는 경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몸이 안 좋은데 아침에 나왔을 때는 그날은 전혀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체가 나한테 주는 감인데 그 감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가지고 타고다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감각을 타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저런 사람은 1000명에 한두 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감각적인 부분으로 투자하기는 우리가 어렵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인데, 경험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노하우로 칠만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제가 10년 동안 이론으로 무장을 해도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수익률을 못 넘어간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인 투자를 좀 하시던가, 그 다음에 이제 안 됐을 때 이제 시스템을 좀 활용해 보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심리에 흔들린다. 그러면 뭔가 그 심리를 잡아줄 만한 툴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본인이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만 하면 만들어주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 관련 시스템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있는데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하면 그런 회사에 얼마든지 전화하셔가지고 요거 만들어줘 하면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최근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냥 만들지 않더라도 내가 매뉴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나는 이런 행동만 하겠다. 이렇게만 매매를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 메뉴에 따라서 이제 뭡니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 경우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재매매법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시장 얘기만 하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재매매 방법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저는 시스템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종목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을 걸러내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한 5배수 정도 찾아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나온 종목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시장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종목을 이제 산출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산출해 나가면 시스템과 경험을 같이 활용해 가지고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뭐냐면 바로 이제 매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매집이 강도가 있게 들어왔느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종목은 단기 종목이든 장기 종목이든 일단 매집이 확인된 종목 위주로만 들어갑니다. 물론 매집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최근처럼 시장이 급나가면 그 매집을 했던 그 주체도 결국에는 못 버티고 손절을 하겠죠. 그럼 나도 따라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너무 크지만 않으면 매집이 확인된 종목 위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단기적인 거래도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고 매집의 정도에 따라서 목표가도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가든 장기로 가든 목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고요. 진입 시점에서 원래는 피라미드 전략을 쓰는 거죠. 매집이 확인됐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 매매는 이길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저점에서 잡겠다 타이밍 싸움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진입 시점에서는 뭡니까? 한 2번 정도 나눠서 하거나 3번 정도 나눠서 사면 됩니다. 물론 요즘처럼 시장의 급변동이 심할 때는 나눠서 하기 힘들죠.
짧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서 한 번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런 급락의 변동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나눠서 진입하고 나눠서 나오는 부담 없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매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 경우를 제가 왜 공개를 해드리냐면 어느 정도 자기만의 매매 방법을 만드실 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대부분 저하고 상담을 하시고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테마주를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테마주. 그러니까 테마주를 거래하지 않으니까 급등주는 거래하지 않겠구나. 수익률이 급등주를 거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익률이 낮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 우리가 포트를 짤 때 대형주 위주의 우량주 주도주를 일단 포트에 일정 부분 30% 이상 큰 수익을 유지를 하고 여기에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면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은 매집량이 있기 때문에 단기의 시세를 좀 강하게 줍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하고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이해를 하실 건데 왜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이 단기에 10%, 20% 급등을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테마주는 거래하지 않지만 급등주를 거래하지 않는다는 건 맞지 않죠. 왜냐하면 매집이 확인된 종목은 급등을 하니까 결국 테마주만 급등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논할 때 전체적으로 주도주와 관련되는 장기 매매를 가는 포트와 단기적인 매집을 하기 위해 단기 매매를 하는 포트를 적절히 섞어서 들어가면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주장하는 포트고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포트입니다. 물론 시장이 급락할 때는 이게 다 필요 없죠. 일단은 현금화 80%, 90% 시켜서 일단은 비교가는 전략이 가장 좋은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결국에는 이기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험도 필요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진입 시점이나 돌발 청산 시점 이 부분은 시스템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70% 정도 요리를 하면 나머지 한 30%는 이제 여기에 경험이 가미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만드는 매매 방법을 만드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가진 노하우를 일단 넣으세요. 넣고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 첨삭할 수 있는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됐을 때 실제 매매가 되지 우리가 지금 이분법으로 나누듯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혹은 다른 데서 얘기하듯이 시스템으로 뭐 혹은 매뉴얼로 그렇게 딱딱 나눠서 구분지어서 매매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다 어우러져야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매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한 매매가 좀 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 경험이라는 부분과 이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나 노하우 부분과 같이 가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매뉴얼 나는 만들 수 없어. 매뉴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가 직접 안 만들어도 의뢰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이제 매매법을 가지고 가는데 요렇게 이제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워야 되냐. 제가 봤을 때 한 10년은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10년 동안 그것만 하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매매를 하면 되고 거기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또 정립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아마도 종목과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거래한 종목들입니다. 보시면은 단기 매집으로 확인돼서 매매한 종목들인데 뷰옥스도 있고 KG 인시스도 있고 3호도 있고 엠플러스도 있고 CJ 이게 최근 1, 2주 동안 매매한 종목이고 보유한 종목도 아직도 있습니다. 보유한 종목도 있고 거래한 종목도 있는데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인데 다 같이 올라온다 해도 이 종목도 잘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간에 20% 10% 급등한 구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확인되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잘 보시면 KG 이니시스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전자결제와 관련된 테마에 들어갈 수 있죠. 3호도 BT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엠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뭐 휠라홀딩스 이런 부분도 낙폭과대해서 테마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근데 저는 왜 테마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런 테마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매집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쩔 때는 그게 KG 이니시스가 지금 전자결제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테마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매집을 보고 들어가는데 우연히 테마에 일치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쫓아가지는 않는 거고 왜냐하면 테마주는 결국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진입할 때는 뉴스가 나올 때인데 뉴스가 나올 때는 한 발 넣는데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들어가서 사야 되는데 결국에는 테마주는 뭡니까? 제가 테마주를 거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승률이 작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테마주는 결국에는 뭡니까?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 싸움.
어떤 종목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 들어가냐라는 타이밍 싸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향성 매매를 할 때 추세를 보고 들어갔을 때는 매매에서 이길 확률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통 정도 버티면 최소 50% 이상은 됩니다. 근데 타이밍 싸움은 정확한 매매 방법에 진입해서 타이밍에 들어가서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길 방법이 우리가 확률을 따지면 1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으로 잡거나 혹은 경험적인 부분으로 잡더라도 어느 정도 그 근처에서 잡고 방향성만 맞으면은 우리가 좋은 종목이면 버텼다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타이밍은 그게 안 됩니다. 정확한 시점에 들어갔다가 정확한 시점에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되냐는 거죠. 개인 투자가 정확한 시점에 들어가서 정확한 시점에 팔고 나오는 부분이 되냐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결국에는 테마주를 거래하지 않는 이유는 확률이 작기 때문입니다. 확률이 작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는 거지 테마주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테마주에서 내가 이길 확률이 작은데 내가 왜 들어갑니까? 왜 자꾸 우리 개인들이 이 말입니까?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루에 지금 뭐 10가지, 20가지 테마가 계속 나옵니다. 아마 실적 신용 들어가도 지금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개인들을 유혹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유혹되는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가 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 지는 싸움을 계속 하냐라는 거죠. 확률이 안 되는 싸움을 왜 하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잘 알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고 그 싸움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시장에 있으면 왜 조급함이 생기냐면 저도 생깁니다. 조급함이 생기는데 내가 잘하는 분야는 A라는 분야인데 시장은 계속해서 B나 C, D로 나를 유혹합니다. 야, A 말고 일단 B로 한번 해봐. A 말고 일단 C로 한번 해봐. A 말고 D로 한번. 내가 이길 확률은 A에서 들어갔을 때만 70% 정도 승률이 있는데 나머지에서 들어가서는 승률이 30% 안 되는데 시장은 이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거죠. B를 해봐, C를 해봐. 네가 잘하는 거 말고 이것도 해봐. 근데 결국에는 시장은 이제 A라는 자기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 주식 시장은 여유 있는 돈이 급한 돈을 잡아먹는 곳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결국 여유 있는 자가 이제 급한 돈을 계속해서 앉아서 받아먹는 거죠. 그러면 급한 돈이 내가 계속 될수록 이 여유 있는 돈에 내가 계속해서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왜 이런 난해한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급락이 나왔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한번 지금 좀 딱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줬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로 이제 워낙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좀 줄어드는 영향을 받아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반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2200, 2300에서 그 부분을 넘어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결국 지점 고점을 넘어가려면 펀더멘탈이 따라와야 하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펀더멘탈이 따라오지는 않는다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안 돌릴 일이잖아요. 코로나19가 좀 이제 정점을 지나갔을 수 있다라는 안 돌릴 일로 혹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뭐냐면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싸움이 시작되면 이제 실적이 나오네.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사상 초유의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뭡니까?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펀더멘탈 싸움이 되는 거죠. 그때는 진검승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정부 정책에 밀어붙여가지고 돈의 힘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난다는 거죠. 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 다 같은 시기가 끝나고 나면 뭡니까? 이제 가는 종목과 가지 않는 종목은 반드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과연 이제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수익이 나겠는가라는 부분은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요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계좌는 이제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전략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익률이 이제 완전히 확 벌어지는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가는 시기가 끝이 났다. 1분기 실적 시즌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매하는 방법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왜 자꾸 시장에 끌려가는가. 내가 시장에 끌려갈 것인가. 시장을 내가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주말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심리와 관련된 이런 강의들 가득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주환 전문가께서 배트맨 2부에 월요일과 금요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종목 상담 이 시간에 이어질 거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주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 배트맨 3부에서는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들이 이 시점에 꼭 가져가야 할 업종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시장이 많이 타격을 받았지만 이후의 상황에도 우리가 준비를 해봐야겠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